21, 22번은 기본기 문제여서 로직 안 들어갔고요. 23, 24는 로직이랑 같이 풀 거기 때문에 교재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는 주제를 찾는 거고 3점이라고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소재는 빼먹고 주제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ost population might increase productivity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like knowledge spillovers. 너무 많아. 너무 길어. 한 문장이 세 줄이나 돼. 빨리 동사 찾으면 돼. 동사 어딨어? 맞아. 여기 might increase 부분이 동사라는 건 그 앞은 전부 다 주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묶고 버려야 내가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묶을 때 묶어볼까? 일단 어디 있어? 첫 번째 문장 이 주어 파트에서 of workers 있고 from도 있고 with도 있고 이렇게 전면구가 3개나 있으니까 해석이 어렵고 길어지는 거야. 맨 뒤에 해석보다 간다. host population. host 뭔 뜻이었지? 숙주. 가장 윗대가리였어. 그지? 그니까 host population은 어떤 인구일까? 가장 많은 인구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인구인데 어떤 인구야? 어디에서 온 인구야?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니까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workers. 직원단, 그 뭐 노동자들끼리에서의 상호작용, interaction, 상호작용은 아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productivity니까 생산력이요. 근데 뭐 때문에? due to positive externality. 되게 긍정적인 externality니까 뭔 뜻이야? 그지?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뭐야? 뭔 거 같아? 상황? 무슨 상황이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생산력을 끌어올린달까? 지금 뭔가 어떤 거? 자, 보자. 다시 가볼게.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끼리의 소통이 생산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외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적 요인? 그 외적 요인이 결국 뭘까? 이 질문에서, 이 첫 줄에서 누구랑 똑같은 말인 걸까? 그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이니까 생산력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당연히 문화적 다양성, 이게 이 글의 소재인 거고 이 문화적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외적 요인이니까 이렇게가 소재인 거야. 그럼 주제는 뭐야? 얘 때문에 생산력이 올라간다. 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일단 키워드는 저거고.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 This. 이런 현상은 is only, 오직 장점이 됩니다. 그럼 너네 여기까지만 스탑해봐. 이런 현상은 오직 장점인데요. up to a certain degree. degree가 뭔 뜻이 있어? 온도 또는 정도. 여기선 정도겠지. certain이 뭔 뜻이야? 특정한 정도에서만 장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맞을까 아닐까? 아니야. 이런 경우에서만 장점이에요. 그럼 남은 경우는 다 장점이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맞아. 그럼 첫 번째는 사실 주제가 아니라 파란색이 칠해지는 그런 요소의 분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장의 주제가 거의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도에서만 장점이야. 이게 넌지시 부정적인 게 더 커를 던져준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키워드가 문화적 다양성인데 그게 좋은 점 요만큼 나쁜 점 이만큼 을 갖고 있다. 이게 주제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보기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 roles니까 역할이야. 근데 어디에서의 역할이래? ethnic이 뭔 뜻이죠? 또는 민족적인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민족 집단에서 문화의 역할, 즉 문화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contrastive aspect of cultural diversity. 이게 뭔 뜻이지? 문화적? 그치, 이게 다양성이야.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문화적 다양성의 contrasitive한 aspect, 측면인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contrastive 요 뜻을 알아야 되겠지. 이게 뭔 뜻이야? 그렇지. 대조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얘의 원래 모양인 너네가 contrast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뭔 뜻일까? 뭔 뜻이겠어?
대조하다야. 쌤이 언젠가 한번 영어 지문의 전개 방식을 설명하면서 대조와 비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 비교는 어떤 점들을 얘기하는 글이었지? 공통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게 비교였고, 대조는 차이점. 그 대조적이라는 건 정반대라는 거야. 즉, 문화적 다양성의 정말 정반대의 측면. 좋은 거 나쁜 게 둘 다 있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2번이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 첫 번째 문장에서는 좋다 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좋아 하면서 이 뒤엔 당연히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둘 다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야. 세 번째, 부정적인 perspective가 뭐지? 관점이야. 근데 누구의? 세계적인 아이덴티티 뭐야?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잖아. 그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4번 요인이야. 누구의 요인이야? 어떤 생산성 차이에서의 요인. 그러니까 생산력이 왜 다 다를까? 나라마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policy 정책이야. 무슨 정책? minorities가 뭐예요? 소수죠. 소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인원들. 약자, 사회적 소수. 그런 인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과 뭐를 막아주는 이야? discrimination.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 적어줘. 차별. 즉 차별을 막아주고 소수들을 보호해주는 정책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더 많아. 어쨌거나 둘 다는 있어라는 내용이니까 2번이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일단 요 해당 지문에 대한 요 23번 지문에 대한 로직 파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미 키워드는 잡았어. 그지? cultural background,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게 뭐다? 그러면 이 cultural background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었어.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오히려 주제랑 반대되는 상황을 짚어주는 거니까 우리는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겠네. 그러면 49번 어느 정도까지만 장점이다 라는 게 사실 이 글의 주제를 던져주는 내용이었죠. 왜? 어느 정도에서만 장점이라는 건 단점인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this도 뭘 가리키는 거겠어? 이것은 어느 정도에서까지만 장점이다. 이것은 뭐겠어? 그치. 그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노란색 되겠고.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요 externality, 요거 외부 요인 이거 다양성이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노란색만 찾아가지고 밑줄을 한번 나무 부분 쳐볼까요? 시작. 50번부터 54번까지 그 키워드랑 겹치는 내용 한번 찾아서 노란색 해보자, 우리. 가볼게. 일단 50번에 variety of background인데 variety of가 뭔 뜻이야, 얘들아? 맞아. 이거 외워야 되는 수가야. variety of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바꾸면 various랑 똑같은 뜻이에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커. 그러면 fractionalization, 이건 지문 밑에 줬거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당연히 단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노란색이 단점이다. 이게 결국 49번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대화할 때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lower productivity, 생산성을 낮춘다. 48번 첫 문장이랑 정반대의 내용을 해주고 있죠? 하고 51번에 이제 diversity, 다양성 하면서 키워드 찝어내요. 해석해보면 다양성은 나돌리 나왔다. 짝꿍 있잖아. 누구야? but also 뒤쪽에 그래서 상관 접사기 때문에 짝꿍으로 나왔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한다. 그럼 보자. 다양성은 일단은 impact, 영향을 미친대. 어디에다가 무슨 시장이야? 그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쪽에 생산력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노동시장 내용이었잖아. 여기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을 미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향은 당연히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 그치. 그럼 여기서도 결국 얘네가 말하는 임팩트, 어펙트가 전부 다 네거티브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주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문화적 다양성은 노동시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주는 경향이 크다. 뭐 이런 게 이 글의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력을 말하는 노동력 부분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점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봐. Tolerant native population. 네이티브가 계속 거기서만 살았다는 거잖아. 원주민. 그래서 원주민. 우가우가 원주민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나라에 살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원주민이야? Tolerant. 이게 뭔 뜻일까? 이 단어가 중요해. 체크할까? 관용적인 이런 뜻이야. 관용적인. 가볼게. 되게 관용적인 그런 스타일의 원주민들은 아마 value, 가치를 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길 거래. 어떤 거에 중요성을 둘 거냐면 multicultural, 여러 개의 문화, 즉 다문화. 다문화 도시나 다문화 지역을 중요하게 여길 거래. 뭐 때문에?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뭐가 증가가 돼? 어떤 범위가. 무슨 범위? 이용 가능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섞인 나라를 이런 원주민들은 좋아할 거래. 이 내용 왜 나온 거야? 갑자기 관용성이 있는 원주민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예시로 나온 거야. 이거에 대한 예시로. 야, 너네 이거 노동력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같이 살아갈 때도 문제가 있어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원주민들은 예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지? 하면서 이제 반면에 diversity, 여기 일단 또 노란색 나오네, 키워드. 반면에 이런 문화적 다양성들은 could be perceived, 인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인식될 수도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요소처럼 여겨질 수 있대. 만약에 이걸 하면. 만약에 뭐 한다면 어떤 국가들이 그 문화적 다양성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면이야? distortion이 뭐예요? 이제 어려운 단어가 슬슬 나오죠? distortion은 왜곡이란 뜻이에요. 어떤 왜곡된 존재로 여기는 순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문화적 다양성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감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언제 안 좋게 여겨질 수 있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they, 그들은 심지어 discriminate, 뭐 할 수도 있다? 요거 아까 보기에도 나왔던 단어 동사예요. 차별하다. 이렇게 배경이 섞인 애들끼리 있으면 차별할 수도 있어. 누구를? 자기랑은 다른 민족 집단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주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삶을 같이 살아갈 때 문화적 다양성이 갖고 오는 부정적인 영향, 차별 문제, 그리고 social conflict, 사회적인 갈등 문제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외국 국가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글의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도입이고 주제까지는 안 갖고 오히려 반대 내용이었고, 여기 두 번째부터가 본격적으로 주제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었고, 이 관용적인 원주민들 내용은 그 다양성을 가진 어떤 다양성을 가진 사람의 한 예시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구체적 진술, 예시로서 등장을 한 거겠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면 애초에 이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였지만 결국은 뭐다? 문화적 다양성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 아예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첫 문장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아까 영어로 대조적인, 즉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둘 다 반대인 특성이 있다라고 짚어준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 맞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런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24번도 얘들아 막바로 로직에서 먼저 볼게.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가져가 보자. 자, 일단 첫 문장 반드시 잡고 가야 되겠죠? 첫 문장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we think, 우린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쉐이핑 한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쉐이핑? 쉐이프가 동사로 뭔 뜻이야 얘들아? 모양 아니잖아. 뭔 뜻이야? 동사로 뭔 뜻일까? 써줘야겠다. 명사로는 모양인 걸 너네가 알지? 그거 동사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형성하다라는 뜻이니까 만든다고요. 모양을 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써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볼게.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뭐를? The buildings. 뭐야? 건물을. 하지만, 역접이다. 하지만, really, 현실은 our building and development, 우리의 건물과 개발이 우리를 만드는 거다. 한마디로 인간이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만들어 이런 뜻이야. 그럼 일단 주제는 몇 번 문장이야? 드러났듯이? 은호야? 그치, 역접을 통해서 반대 내용으로 틀었으니까 뒤에가 일단 주제가 되겠죠. 그럼 이 글의 키워드는 뭐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 글은 일단? 그치, 건물에 대한 내용이죠. 야, 건물이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건물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왜 맞는 말인지 설명을 하겠대. 했는데 57번에 one of the best examples 뭐가 나왔어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전개 방식은 다 잡힌다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뭐고? 주제까지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고요. 56번부터 뭐였다? 주제였는데 바로 그 밑에 example 나오니까 57번부터는 뭐다?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다. 예시가 나왔으니 이미 다 잡혔어. 그러면 우리 55에서 56번이 아까 역접이었잖아. but 때문에. 정반대 내용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55번 문장은 반대로 무슨 색이 들어간다는 거죠? 파란색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만든다. 이게 반대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57번부터 맨 마지막 62번까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노란색 먼저 지금 빠르게 한번 다 찾아주세요. 예시니까 당연히 예시 안에도 주제랑 겹치는 그런 내용과 키워드가 있겠죠, 일단. 가볼게. 일단 이 예시에 그럼 그 건물을 상징하는 거 어디 있어? construction이 뭔 뜻이지? construct가 뭔 뜻이야? 건설하다, 건축하다잖아요. 그래서 construction이 건축물, 한마디로 건물이에요. 근데 땡땡이라는 게 는이잖아. 그럼 봐봐. 이런 현상, 즉 건물이 인간을 만들어준다라는 현상의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이 그래서 빌딩을 상징하는 거고 그 건축물이 뭔지 뒤에 나와 있잖아. 그게 뭐래? Ornately carved rings of standing stones. 뭔 뜻이야? 서 있는 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런 돌멩이의 어떤 carved ring, 조각된 반지가 이 건축물의 예시래.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예시로 나온 거네. 근데 그게 여기 터키에 있는 거래요. 이 돌멩이 석상을 옛날에 지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진 예시가 있대. 그 어떤 사례였냐? 이제 가는 거야. Before, 전에. 뭐 하기도 전에야 this ancestor가 누구죠? 조상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기 전에 무슨 아이디어? 이펙트하자. 이펙트가 뭔데? 이펙트가 뭐야? 우리 체크해야 되겠죠? 뭔가 심다, 세우다 이런 뜻이야. 야, 우리 이 석상 세우자라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전에. 근데 그게 대략 12,000년 전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돌멩이 석상을 뭔가 빌딩을 세우기 전에 그때의 사람들은 hunter gatherers였어. 이거 어떤 사람들이야? 헌터가 누구야? 사냥하는 거고 gather이 뭐 하는 거지?
모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되게 영어 고등 지문에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사냥, 채집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 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석상을 세우기 전에는 농사 못 짓는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잡아오고 캐오고 이런 사람이었대.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it appears that 어때 보였냐면 the erection of the multiple rings of megalithic stone 이 돌멩이를 막 여러 개 세우는 과정이 took so long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많은 successive 이거 성공적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꼭 외워두세요. 이거 뭔 뜻일까? 이것은 연속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성공적인은 영어로 뭐였어? successful이야. 조심해야 돼. 한번 볼게. 일단 석상을 이제 막 짓기로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여러 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연속적인 세대, 막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까지 막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these innovator, 이런 혁신가들, 이거 짓기로 한 사람들, 이 석상 만들기로 한 사람들이 were first, 송이죠? 강요를 받은 거야. 뭐 하라고 강요를 받았대? 야, 그냥 정착해. 뭐 할 때까지? 그 건축물을 다 완성할 때까지 이렇게 강요를 받은 거예요. 야,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돌아다니지 말고 이 앞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in the process,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첫 번째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어떤 인간의 진화를 갖다 준 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이걸 입증해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농경사회가 덕분에 시작하게 됐다라는 게 인간들의 어떤 삶을 형성해줬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진짜 건물이 인간사회의 발전을 갖다 준 인간을 오히려 형성하게 되는 사례구나. 이렇게 주제랑 같은 내용이 된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아주 이른 예시였습니다. 어떤 이른 예시예요? 한 사회에 대한 예시요. 근데 어떤 사회? 무언가를 만들다가 결국 radically, 급진적으로 사회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된 예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constructing something을 하다가 뭔가를 짓다가 사회를 재구성하게 됐다.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사회를 재구성했다는 게 인간의 삶을 다시 만들어준 거니까 인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things. 자, 우리 영어 지문에서 things가 원래 어떤 물건들, 것들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뜻으로 쓰인 사례인데 상황은 많이 다르지가 않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건물 덕분에 인간의 사회가 발전하지 않느냐.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이 건물을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건물 덕분에 인간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 제목을 찾는 다시 24번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을 골라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선제성만 가볼게요. 1번. Buildings transform how we live. transform이 뭔 뜻이야? 바꾸는 거야. 건물들이 바꿔줬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두 번째. 왜 우리는 지어야 될까? 뭐를? 더 많은 것들을. 뭐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야 돼? 3번. 따라하는 거야. 복제하는 거야. 뭐를? 고대시대 때의 건물을 창의력을 위해 따라하는 것. 4번. 과연 삶은 더 나았을까? 어떤 시기에? 수렵? 채집인 시기에, 즉 사냥 다니던 그런 시기의 삶이 더 좋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5번. innovate, 뭐 해라? 너네 innovation이 뭔 뜻이지? innovation. innovation이 뭔 뜻이야, 은호야? 체크. 일단 얘는 동사야. innovation이 명사야. 동사 innovate는 뭔 뜻이냐면 혁신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innovation은 혁신이야. SK innovation 광고이죠. 혁신이라는 뜻이야. 봐. 너의 어떤 농장을 바꿔라. 뭐와 함께? 새로운 건물과 함께 이런 뜻이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물 때문에 인간의 삶에 막 새로운 좋은 변화가 왔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진도나간 부분에서까지만 몰랐던 어휘들이 꽤나 있었으니까 그거 지금 카드로 한번 먼저 적을게요. 오늘 8-2 모부 특강 적어주시고 단어나 수거 먼저 정리해봅시다.
successive 꼭 적어 연속적인 successful, successive 전혀 다른 뜻이라서 미리 외워두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거 자주 나와요. 숙제는 어차피 카톡으로 쌤이 보내주게 할 건데 미리 얘기하면 오늘 로직한 지문이 23, 24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제 밑에 이제 요약 부분이랑 키포인트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고 여기 부분까지는 다 풀었던 것 같으니까 31, 32까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29, 30, 31, 32 여기만 교재에다가 정답 체크하면 돼. 알았지? 단어 적은 거 마무리 해주시고요. 뒤쪽에 채점 같이 한 파트만 내용을 지우지. 우리 뒤쪽에 여기 도표 나오는 내용일치 불일치는 답만 불러드릴 거라서 여기만 한번 펴볼까요, 우리? 요 도표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답만 불러줄게. 체크해봐, 채점만. 25번에 4, 26번에 4, 27번에 4, 28번은 5. 4, 4, 4, 5야. 25. 네. 그래서 그게 왠지 지금부터 요것만 한번 같이 볼 거야. 이건 진짜. 교재에다가 요 문제 해설 다 할게. 은호 몇 번 했니? 2번. 오케이. 자, 가보자. 자, 25번에 4번. 쌤이 일단 도표는 얘들아, 합해라, 빼라, 증가냐, 감소냐, 곱해라, 나눠라, 즉 뭔가 분수, 이런 거 조심하라 했고, 비교 최상급 표현을 조심하라 했어. 4번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이 그래프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가로 정보와 세로 정보를 확인해야 돼. 가로는 딱 보니까 나이고 세로는 그냥 퍼센티지고. 근데 막대가 두 개니까 각 막대의 의미로 보면 그냥 연도에 대한 차이야. 오케이. 4번 갈게. 빼먹을 정보만 일단 먼저 짝짝짝 빼먹으면서 가야 돼. 일단 21년도 거니까 연한색 봐야 돼. 진한색 봐야 돼. 연한색을 보래요. 근데 except for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돼. 이게 뭔 뜻이야? 뭐뭐를? 빼고, 맞아, 제외하고야. 뭐를 빼고냐면 요 집단을 일단은 안 봐도 된다라는 거야. 이 세 개 집단만 볼 거야. 근데 보면은 more than, 뭐뭐 이상이야. 뭐 이상이야? 세상이지. 이 표현이 중요해. 4/5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야, 얘들아? 분수 표현이야.
쌤이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분모를 먼저 말한다 했어. 분자를 먼저 말한다 했어. 그치? 그니까 4이 지금 분자인 거고 fifth가 분모인 거야. 기수, 서수 얘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니까 얘는 지금 5분의 4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네가 분수로 나오면 어떤 걸 해주면 좋냐면 우리 그래프가 지금 어떤 수치화 시켰어요? 뭘로? 퍼센트로 퍼센트로 바꾸면 돼.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 뭐야? 갑자기 수학. 뭐야? 80%야. 얘를 100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지? 20 곱하고 20 곱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요 집단을 뺀 나머지 모든 집단이 80%가 넘었다는 거야. 근데 21년도에. 그럼 봐봐. 아니잖아. 이 집단도 안 됐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야. 은호가 2번 했댔나? 그럼 2번은 왜 맞는지 볼게. 일단은 자 여기를 보래. 오케이. 그럼 진한 색만 보면 돼.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using social media 필요 없고 필요한 정보만 요 집단을 보면 돼. 오케이. 그럼 30, 49의 진한 색을 보면은 77이야. 이 77이라는 수치가 더 큰 수치야. 뭐보다 2배 이상이라는 거야. 누구보다? 이 65 이상 그룹보다. 그럼 65 이상의 진한 건 35야. 2배 이상이니 아니니? 2배 이상이잖아. 2배라는 건 70인데 77이니까 2배 이상이 맞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카드에 쓴 거 잘 외우시고요. 카드 테스트 보고 지난번 숙제 검사해야 되니까 교재랑 카드를 다 들고 나와서 검사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오늘 특강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험 쌤 주고. 네, 오늘 쓴 것까지 포함해서 특강 카드 외우시고 교재 들고 나오세요.